네, 오늘의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올해 연초부터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지금 시세만 놓고 보면 사실상 뭐 가치주 몇몇 종목들에 또 어느 정도의 선방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있긴 하지만 성장주에 대해서 여전히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의 증시 성장주 나스닥이 대변하죠.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향후 흐름은 본부장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과거 흐름 보죠. 지난주에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S&P 같은 경우에는 1%, 2% 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만 1.5% 하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저께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주의 순환의 시대입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금리 상승 필요성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작됐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연초에 일정 부분 비중을 한 30%까지는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정유주, 인프라 관련주, 건설주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유가 관련주에 대한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그렇게 크게 높여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의 뭐 5% 내지 10% 정도 또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5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 이외에도 뭐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보면 유가 상승분이 이제는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 관련된 쪽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관련주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상승 주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빠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장단기 금리차 한 1.4%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고점이었던 1.6% 이상에서 지금 0.1%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회복하는 것도 맞고 경기 민감주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모든 투자를 다 쏠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감주가 키워드긴 한데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가 굉장히 또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성장주 얘기를 좀 더 해갔을 때 오늘은 하락하기는 하지만요.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쇼크만 본다면 성장주를 여전히 가져가도 된다는 어느 정도 방증이었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숫자를 우선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신규 고용 숫자가 나왔죠. 26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100만 명이 예상치였는데 뭐 거의 쇼크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전달이었던 3월 달도 77만 명이 나오면서 원래 발표됐던 숫자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또 실업률 자체도 5.8%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올라서 6.1%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조한 실업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소비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7%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고용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쪽은 일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그리고 지금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때 이때도 보시면은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던 주기가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지면서 노동 참여율은 60%대 미만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시대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이에 따라서 또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생산성 추이는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동 참여율 추이도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61.7%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이 1사분기 숫자를 놓고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4.1%나 상승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연산을 하면 5.4%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4차 산업혁명 계속 빠르게 이어지면서 향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복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숫자 오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되죠. 이 숫자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의 숫자이고요. 최근에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임금 상승률과 지금의 노동 참여율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높게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관련된 상승 여력을 보면 20%, 30%, 40%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좋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어저께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실적이 올해 1사분기 이후에 2사분기도 좋아지는 상황이고 3사분기에 얼마나 꺾일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답이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또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돌려보면 반도체 상승 여력은 세 자릿수, 그 바이오의 상승 여력은 80%대, 그리고 또 태양광의 상승 여력은 또 세 자릿수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성장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어떤 펀디멘탈적인 스토리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장주 긴 관점에서의 투자는 유효하다.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키워드가 되는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는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포트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배분할까요? 네. 자, 지금 산업재 필수 소비재, 또 임의 소비재 이런 부분은 경기가 회복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 투자를 하던 밸류에이션 상황의 매력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던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돌려보면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48.7% 정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또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만큼 일정 부분의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 성장주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낮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는 성장주보다는 좀 작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3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성장주 비중 7 이렇게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 또 소비 관련주 이런 쪽을 3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봐서요. 이 선진국과 이머징 쪽 이야기할게요. 본부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한국, 대만, 이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계속 피력해주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관점 변함 없으신 거죠? 네,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리는 모델상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물론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나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존의 펀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가 매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으로 나누어 보면은 지금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나오는 지수가 나스닥 100 그리고 또 나스닥 전체 지수 그 이외에 스위스, 미국의 다우존스
그리고 미국의 스웨덴의 OMX, 그리고 독일의 닥스,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가져가는데 이 중에 미국 비중을 60%, 그 유럽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가장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최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했고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에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어떤 시작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경기 민감한 국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대만,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베트남의 비엔 지수, 그리고 심천 지수까지, 중국의 심천까지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만이 왜 매력이 있느냐?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국이 또 왜 매력이 있느냐? 당연히 반도체 비중이 높고 그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업종 다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상대적인 매력도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전반신 언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2분기에 추가로 더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비중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매력이 있는 업종으로서는 해운, 철강, 정유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코스피의 매력도, 코스닥의 매력도는 현재 지수 대비해서 30%, 25% 정도,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한 30% 이상, 30%대 중반 정도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이런 업종과 지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대3 안에서 또 성장을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 ETF로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떻게 압축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마지막 투자 관점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10개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네. 반도체 ETF인 속스와 SMH,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TF인 TAN과 QCLN, 그리고 또 바이오 ETF인 IBB와 XLV, 또 신재생 에너지로 PBD와 바이오로 FBT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러셀 1000 종목의 그로스, 성장과 가치, 밸류 둘 다 IWF와 IWD 투자를 하시면 적절한 포트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그럼 큰 그림, 앞으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긴 관점에서 또 성장주와 가치주의 포트 비중도 나눠주셨잖아요. 큰 그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네.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누기보다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 향상을 이어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증시 상승을 이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 답이 오늘 좀 말씀 안에서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